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각종 자유 활용 중에 꽂는 분화하기 비대기의 설명을 드릴게요. 꽂는 분화하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세요. 꽂는 분화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양분 전환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휴면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의미를 하나 짚어보면 꽂는 분의 의미가 해석이 될 거예요. 꽃눈 분화기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내년도 꽃눈을 분화시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꽃눈과 잎의 숫자를 결정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꽃눈이 분화되는 시기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내년도 꽃눈을 분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산이나 붕산이 필요하겠죠. 양분 전환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영양생장 가지나 잎을 전개시키고 가지가 나가고 잎을 크게 만들고 잎술을 만들어내고 착과에서 과일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계속 성장하는 거죠. 나무가 커지는 거죠. 그런 성장에서 이 시기가 되면은 나무가 그 영양분을 과일로 돌려서 내 과일, 내 새끼를 키우는 생식생장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양분 전환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휴면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한 60일 가까이 종축 성장을 달려봤어요. 세포 분열하면서 사과 코가 빠지고 꼭지가 빠지고 길어지고 분열이 강해지고 이런 시기에서 이제는 횡측 성장으로 바뀌는 거죠. 서서히 비대의 형태가 바뀌고 과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가지가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쉬는 시기다. 휴면기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양분의 패턴을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돼야 될 게 억제입니다. 억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다음 형태로 전환이 되겠죠. 소위 말해서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전체가 뒤집어서 바뀌어지는 형태가 꽃눈 분화기다. 그래서 꽃눈 분화기는 착색의 시작이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후기 비대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얘네도 꽃눈을 만들어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강력한 억제를 하는 형태가 답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비료의 인자들은 인산이나 붕산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꽂는 분화기의 지혜의 생합성, 지베레린 대사가 억제가 됩니다. 그것은 얘기 뭐냐 하면은 길이 생장하던 형태들이 억제가 되면서 그 형태가 패턴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 시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화분화 형태, 내년도 꽃눈의 분화 형태는 6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이어집니다만은 사실 사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억제는 언제냐면 5월 하순부터 해서 6월 달 사이에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지역 따라서 뭐 경북 남부지방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5월 중순 넘어서면 억제를 시작합니다. 억제를 시작해서 6월 중하순에 억제를 끝내죠. 그리고 강원도로 올라가면은 시기가 좀 늦어지니까 한 열흘 정도 빠져서 5월 하순 끝자락에서부터 억제를 시작해서 6월 달 내내 억제를 시켜서 나무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억제시키는 전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바란스를 바꾸겠죠. 이 바란스 바꾼 형태가 어떤 거냐. 전정의 형태에서는 하계 전정이 벌어진 시기죠. 그래서 신초 도장지도 제거하고 하계 전정을 해가지고 나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정의 형태에서 과일을 비대시키는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가지가 성장한 데서 과일 쪽으로 힘을 돌리는 형태의 전정이 벌어지겠죠. 이것을 하계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미에서 이걸 전체로 보죠. 신초 생장을 해서 도장지를 제거를 하고 나서 신초를 유인시키는 방법. 도장지 제거해서 꽃눈 형성을 촉진하기도 하고. 강전정을 해버려서 도장지가 2차 도장이 벌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산가리나 칼슘 같은 걸로 옆면 살포해서 비료적으로 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의 의미를 하나 보시고 생장 억제제 치는 경우죠. 그래서 호르몬 처리죠. 뭐 비비풀 같은 프로사디오 칼슘 같은 이런 것들로 억제를 시키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질소 위주로 시비를 했어요. 전역기, 개화, 착과 때까지 계속 질소를 강조했습니다. 아까 질소 인산에 펴보면 질소를 치고 이 시기는 질소 억제하고 인산을 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질소 과잉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질소를 계속 섞는 게 남은 잔여 질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탄소원이나 인산을 동원해 가지고 질소를 꺾어야 돼요. 질소가 있으면 성장하는 거잖아요. 질소를 한번 좀 눌려주는 시기가 이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꽃눈 분화기 전에 5월 달에 비료를 줄 때 완효성 비료를 금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속효성 비료로 가볍게 관주에 연면을 하고 끝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강하게 해서 완효성 비료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꽂는 분화기 억제가 안 돼요. 억제가. 그래서 질소를 컨트롤할 때 저녁기나 이럴 때는 요소 써도 아무 걸 써도 관계없지만은 꽂는 분화기 직전에 주는 질소는 속효성 질소라. 예를 들어서 질산태 질소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 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공급한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질소 과잉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설사 질소 과잉이 되면 이제 꺾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꺾느냐? 두 가지라 그랬죠. 인산으로 꺾을 것인가, 탄소원으로 꺾을 것인가, 시엔율 발환세에서 꺾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수강 조건입니다. 광투과성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잎에서 수강 자세, 잎이 빛을 받는 좋은 조건으로 전정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잎이 햇볕에 많이 노출돼서 수강성, 빛을 받는 형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탄소 동화적이 벌어지죠. 그건 탄소원이죠. 그럼 자연히 전체적으로 시엔율 바란스를 맞추는데 훨씬 편해지겠죠. 그래서 잎의 수강 자세를 잡아주라.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억제를 한번 시켜보죠. 첫 번째 억제하는 시기는 이런 겁니다. 호르몬 억제인데요. 지금 공유된 약제가 비비풀이 있죠. 이 프레세도 칼슘은 호르몬입니다. 신초생장 억제제죠. 보통 손가락이 한 마디 정도 이전에 연면살포하게 되면은 신초생장이 억제가 되어가지고 신초들은 잡혀버립니다. 근데 요 한 마디 넘어서 버리면 도장지 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비풀을 쳐가지고 한 번에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이에요. 비비풀은 절반은 잡고 절반 놓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비비풀에 피해가 나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초밀식 재배하는 경북 의성의 모 농가입니다. 야, 이게 초밀식 하니까 가지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하순에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4월 하순에 비비풀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초는 나가기도 전이니까 다 섰겠죠. 잘 잡혔어요. 문제는 잎이 커지질 않네. 잎 숫자 확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대 잡으려 초가상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비대 착색 다 못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비풀은 치는 시기 이렇게 하세요. 이걸로 다 잡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거꾸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절반 잡고 절반 놓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좀 더 강력한 경우에 파크로부트라존이나 NA 초산 나포텔렌 같은 걸 사용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장애가 자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2차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저는 호르몬은 비비풀 하나로 그냥 만족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비료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비료 쓸 때 뭐가 필요할까요? 억제할 때 인산, 칼슘, 그 다음에 시엔율 발환세, 탄소원 이 세 가지로 이제 억제시키는 거예요. 자, 밑에 제가 박스권에 넣어놓은 것들은 중에서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사용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옥신결의 NA, 나프탈렌 아세틱 시드죠. 초산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꽃눈 촉진에 영향을 줍니다. 주고 억제도 걸립니다. 그런데 2차 피해가 많아요. 잎이 축 늘어져 버린다든가 잎이 딱 서버려요. 얘에게는 잎이 서버리고 얘에게는 잎이 축 늘어져 버리죠. 그럼 나무에 타격이 가요. 나무 수명도 짧아지고 좋은 건 아니고. 에틸렌계는 지금 사용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로 해서 영양제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나무를 조금 더 생각하고 과일을 좀 더 생각한다면 이게 좋은 방법일까? 저는 거기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것. GA 계열의 BA 계열, 그러니까 사이토키닌 계열이나 지베레린 계열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꽂는 분에겐 GA20의 생성을 억제한다 그랬죠. 지베레린 생성을 나무 스스로 억제를 해요. 이 시기에 반대방이 억제하는 걸 풀려고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억제 안 걸리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장이란 건 모든 거 멈추세요. 질소도 주지 말고 성장 촉진되는 사이토키닌 계열이나 지베레린 계열들은 연면살포가 절대 금지입니다. 관주나. 요거 혹시나 모르고 사용하신 경우에는 이 부분 꼭 짚으세요. 짚고 그 다음에 절대 들어가야 될 인자들. 내년도 꽃눈을 위해서 인산, 질소를 억제하기도 인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산을 사용할 때 따라가야 될 게 뭐죠? 내년 꽃눈 형성을 해서 붕산 정도가 따라가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비비풀은 5월 하순부터 초세에 따라서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사용하시면 반쯤 잡고 넘어간다. 좀 더 잡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신초 생장 먹자고 나머지 나가는 가지는 전정으로 해결하고 비료로 해결한다고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전정을 합니다. 들어가면서 1인상 가리를 갖다가
관주 한 번, 연면 한 번 해주세요. 바닥에 관주는 키로당에 100평 정도로 해주시고 연면은 1.5kg 정도 25마리에 연면 살포 해버리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도 꽃눈 형성이 좋아지겠죠. 여기에 봉산이 한번 따라가야 되겠죠. 봉산하고 따라가서 연면 살포하면 얘네도 꽃눈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억제가 걸립니다. 그럼 양수겹장이니까 인상갈인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한 관주 한 번, 연면 한 번이고 경우에 따라서 수세가 세면 한 번 더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칼슘입니다. 칼슘은 두 번 정도 치는데 이 시기엔 칼슘을 강하게 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칼슘을 치면 비대가 잘 안 되죠. 사 크기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억제가 비대입니다.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 돌려주는 패턴이 빠르면 빠를수록 비대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차라리 억제시키는 게 이기니까 칼슘을 쳐서 고주도 예방할 겸 과일도 튼튼하게 할 겸 이 시기에 칼슘 한번 양껏 쳐보는 거죠. 저는 25마리에 초산칼슘이나 연마칼슘 1에서 1.5kg를 때리라고 합니다. 단제로 때려야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한 1.5kg까지 단제로 때리면 가능하다. 복합을 할 때는 1.5kg 위험합니다. 장애납니다. 단제로 때리면은 1.5kg 때려서 두 번 정도 쳐주는데 이 시기에 주의할 점. 물병에 들어있는 칼슘이 있죠. 그런 칼슘 1, 2만짜리 칼슘은 다 질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질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칼슘을 배제하시고 질산칼슘 배제하시고 쓸 수 있는 칼슘은 뭘까요? 초산칼슘, 연마칼슘, 인산칼슘 정도겠죠. 그래서 이런 칼슘을 1에서 1.5kg 정도 씁니다. 인산칼슘은 하나 위험성이 있어요.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인산칼슘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인산칼슘을 쓰면은 용해도 1에서 2% 사이거든요. 2% 미만이에요. 미온수에 2%가 나오는데 찬물에 하면 2%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녹는 속도도 늦어요. 그러면은 약을 타고 뭘 섞어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산칼슘을 쓰실 분은 쓰시고 아니면은 초산칼슘, 연마칼슘을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연면 살포하세요. 관주 필요 없습니다. 연면 살포하세요. 그리고 봉산을 갖다가 뭐 2회까지는 아니라 한 번은 쳐주세요. 2회 쓸 때는 뭐 250g 두 번 쓰셔도 되고 1회 쓸 때 500g 한 번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봉산을 단독으로 연면 살포하는 시기는 두 번이죠. 개화 시작할 때, 꽃눈 분화기 시작할 때 이렇게 두 번 하시는 게 좋고 굳이 땅에 뿌리는 것 같으면 보락스, 입상 봉사를 초봄에 뿌려주는 이런 정도가 봉산이 필요한 단제로 필요한 시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봉산을 살포합니다. 그래도 질소가 강하고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초액에다 포도당 같은 걸 한 300g 녹입니다. 3,400g 녹여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이게 탄소원이죠. 이거 뿌리에 관주하고 연면 살포를 해버리면 질소 경합성 때문에 질소가 떨어집니다. 이게 시행률 밸런스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전정하시고 풀 관리, 꽃눈 분화기에다 얘기하듯이 풀을 갖다가 너무 베지 마시고 조금 놔두세요. 비가 올 때는 좀 놔두시란 거죠. 그럼 빗물을 풀이 좀 흡수하잖아요. 풀이 그렇게 초생제보다 나쁘지 않은 거 좋은 방법이죠. 풀을 굳이 나는 풀밭을 못 봐 그러면은 풀을 깎을 때 예초기로 깎을 때 조금 남겨놓고 깎으세요. 그래서 풀이 물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비 올 때 그런 관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 물 주는 것은 그대로 일정하게 주세요. 일정한 패트, 일정한 양을 주시고 단지 비가 오면은 차라리 목초액 같은 걸 집어넣어가 시행률 밸런스 맞추든가 인산을 집어넣어서 질소 경합을 시킨 쪽을 맞추셔야지 물을 끊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물은 그대로 관리하세요. 이런 형태로 하면은 사용하는 자재가 몇 가지가 나오겠죠.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산가리하고 칼슘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침전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골분 형태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인산가리하고 칼슘을 따로 떼서 쓰셔야 됩니다. 요런 자재들을 갖다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활용하고 전정하고 과용 관리하시면은 대체적으로 꽃눈 분화기는 무사히 넘깁니다. 그러면 생식생장이 전환이 되고 내년도 꽃눈도 만들어지고 모든 거 다 해결했네요. 6월 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철저하게 잡아라. 사관 이런 겁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 꺾을 때는 확실하게 꺾어라. 그리고 질소를 주어야 될 때 확실하게 줘버리는 게 낫지 주든 말든 따라가지 마세요. 아까 퇴비를 과량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도 이런 시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후기비대 1차입니다. 후기비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저도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변화가 너무 많아요. 장마가 지기도 하고 고온이 오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기상 조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 2차 비대기는 이걸 갖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가장 곤란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갖다가 하나만 보죠. 패턴만 보시라는 거죠. 패턴만. 6월 하순부터 마그네슘을 사용하는데 마그네슘 사용 아까 말씀드렸죠.
꽂는 분해 끝나고 끝날 시점쯤 되고 꽂는 분화기부터는 옆면 살포를 합니다. 꽂는 분화기부터. 자, 이 꽂는 분화기 옆면 살포를 들어가면서 잎의 엽록소를 갖다 강화시키고 잎을 두껍게 만듭니다. 왜? 갈반도 막아야 되고 엽소 현상도 줄여야 되고 잎도 튼튼해야 되고 과일의 이목 생성에서 일소에 대한 부분도 좀 커버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막아내시면서 요구를 하자면은 옆면 살포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는데 이 옆면 살포가 들어가는 6월 달부터 7월 사이가 반대 방향에서 뿌리에서는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잎상 황산가리가 바닥에 토양 시비가 됩니다. 이렇게 토양 시비한 이유는 하나죠. 수채 내에 이제 광합성 대사를 촉진해야 되죠. 광합성 대사를 촉진하여서 전체적으로 광합성 대사 착색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사과에 살도 찌워주고 그래서 사과 통통하게 모양이 좋게 만들어지게 해서 잎상황상가리 뿌립니다. 그런데 두 놈이 마그네슘하고 잎상황상가리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리는 땅으로 마그네슘 잎으로 이 시기가 6, 7월 사이 이야기입니다. 자, 기상조건에 변화가 많은데 하나씩 챕터만 짚고 넘어가죠. 장마가 온다든가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 뭐가 필요하죠? 동화양분이 빠져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간단하게 사용해서 목초액 같은 게 가능하겠죠. 옆면 살포하려거든 정제된 노란색의 목초액을 사용하시고 관주는 그냥 일반 목초액 사용하세요. 목초액에다 포도당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레알로즈 이런 것들을 3, 400g 섞어요. 1리터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에나 150평에 관주를 하든가 옆면 살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질소를 경합시켜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상대가 액비를 만들어 놓으셨다. 목초액이나 당미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섞어서 액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거 있으면 더더욱 좋죠. 관주나 옆면을 통해 가지고 밸런스 관리를 하면은 영양 성분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장마 때는 시행률 밸런스 맞추고 그래도 안 잡힐 때 어떻게 하나요? 20, 20, 20비료나 1인상 가리 뭐 조생종, 만성종 따라 비료 주는 패턴은 다릅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비료를 갖다가 관주나 옆면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자, 장마가 지면은 질소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걸 경합해서 탄소를 맞춰라. 우리가 비료를 가지고 기상하고 맞춰 나갈 때 이런 겁니다. 비료가 기상을 이기지 못해요, 하늘을. 그런데 하늘이 비료를 해서 질소를 높이면은 사람은 탄소를 가지고 맞춰 나가는 거고요. 하늘이 빛이 강해서 탄소 동화적이 많아지면은 사람은 아미노산 질소를 가지고 보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가져서 기상 조건에 따라서 맞추세요. 그럼 야간이거는 건조할 때는 반대 방향이죠. 야간에 고온이 오면 더더욱 야간 증산이 벌어질 거고, 그리고 낮에 고온이 오면은 일소도 오고 골치가 아파지겠죠. 이런 시기는 도리어 장마기와 반대 방향으로 보셔야 되죠. 자, 하늘이 자꾸 광합성 작용을 촉진하고 일소를 갖다가 유발시킨 이런 날씨가 되면은 반대로 잎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미노산에다가 마그네슘 같은 거 섞고 거기다가 당 있죠, 당. 뭐 포도당이든 솔비톨이든 트레알로즈든 특히 뭐 트레알로즈가 괜찮죠.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옆면 살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잎이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고 잎의 왁스층 형성도 좋아지고 잎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고온 건조 시에 잎을 활성화시켜서 나가는 거죠. 사실 이 고온 건조가 되면은 사장님께서 농약상이나 이렇게 가서 야, 날씨가 잎이 형편이 없어. 잎도 약해진 것 같고 야, 뭐 하나 좀 좋은 거 줘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형님 이거 쓰세요라고 내는 것들에 거의 80%는 아미노산제예요. 왜? 아미노산제가 그전 시간에 설명할 때처럼 다양한 활성인자나 스트레스 해소인자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미노산에 마그네슘 섞인 것들, 거기다 아미노산에 당이 섞인 것들, 이런 게 비료로 나오는 거예요. 제품으로. 제가 그 제품 만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섞을까요? 아미노산 한 500g, 마그네슘 500에서 1kg, 당 한 3, 400g, 500g, 미량원소 같은 거 섞어서 옆면 살포하면 그게 영양제예요. 아주 고급 영양제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 인산가리 측면에서 볼 때는 1차 비대기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1차 비대기는 여전히 질소는 많이 필요하고 가리분이 필요할 때요. 인산은 아직까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인산은 2차 비대기 착색기에 몰아도 충분해요. 그러면은 질소를 어느 정도 살려야 되죠. 꽂는 분이 끝났으니까. 꽂는 분화기 끝나고 질소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16, 8, 24. 질소보다 가리가 조금 높은 걸 선택하세요. 아니면 질소 가리가 같던가. 그게 뭐냐면은 사과의 과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리의 광합성 작용도 촉진하고. 그래서 뭐 16, 8, 24, 뭐 15, 5, 30 이런 식으로 질소가 높고 가리가 높은 비종. 인산은 조금 들어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경우에 따라 NK 비료 같은 건 13, 13 이런 형태의 비료를 갖다가 1차 비대기에 사용할 시기겠죠. 이런 비료들을 갖다가 관주나 연면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주 고온일 때는 이거보다는 아미노산제나 당류나 마그네슘을 더 접근하실 수가 있고 이런 패턴으로 보세요. 그리고 살충제 같은 거 살포하실 때 있죠. 그때는 포도당 한 500g 섞어서 살포해 보세요. 잎이 두꺼워지고 윤기가 나요. 잎의 반응성 혼용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온건조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1차 비대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 못 드려요. 아, 이런 형태로 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의사항. 6월 달부터 이제 미량원소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매면 살포합니다. 미량원소 농약하고 섞어도 관계없습니다. 장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량원소는 시중에 가도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25마리. 25마리 5,000원 정도 하는 미량원소를 6월, 7월, 8월, 9월, 경우에 10월까지 이 시기에 한 4달에서 5달, 4, 5회 정도, 한 최소한 4회 정도만 살포하세요. 그럼 미량원소 결핍 절대 나지 않아요. 절대 안 납니다. 그럼 미량원소 결핍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사실은 땅속에 미량원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돌아가겠지만은 토양 상황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든셈 치고 한 달에 한 번 연면 살포한다. 약 칠 때.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먹고 하시면은 과잉도 나지 않고 장애도 나지 않는 수준이에요. 절대 정량 지켜서 치세요. 그리고 칼슘은 이 시기에 1차 비대기 어떻게 해야 되죠? 1kg씩 너무 많아요. 초산칼슘이다. 그러면 25마리에 500g을 치는데 좀 자주 쳐주세요. 자주. 그리고 농약하고 혼용이 자유로운 편은 아니지만은 이 소량으로 농약 한 품목 정도 칠 때 섞어 치는 거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뭐 동제나 황제나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하면은 한 500g에 25마리로 자주 연면 살포한다. 요거는 설명을 제가 드리기가 곤란한데 아 이런 것들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유지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후기 비대 2차입니다. 자, 문제는 홍로는 후기 비대 2차가 사실 없어요. 비대 2차가 착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소질하고 가려가지고 놀다가 이제 갑자기 패턴 확 전환하는 거죠. 바로 인산 들어가고 질소비로 끊고 마그네슘 끊고 다 끊습니다. 자, 마그네슘 언제 끊어버리느냐? 최소한 9월 10일로 착색을 잡자고요. 수확을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8월부터 착색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7월 중순경이 되면은 마그네슘 연면수지 금지하세요. 그리고 7월 달쯤 되고 8월 달 되기 전에 질소질비, 토양시비 관주도 금지하시고 7월 달 하순경에 굳이 고온 건조하면 질소질 약간만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의 질을 약간만 넣고 사용하시고 질소를 서서히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끊어야 되고 마그네슘도 끊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착색의 저해인자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뭐예요? 수세가 강한 것, 질소질이 강한 것, 마그네슘이 많은 것, 엽록소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포도의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끝까지 가져가요. 사실 마그네슘이 당도 증가성이 있거든요. 인산화과 상조 효과가 있어서. 근데 사과밭에는 제가 못 가져가게 해요. 왜? 착색 불량 나서. 엽록소가 막을 형성하면 색깔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세요. 질소 마그네슘 주의하시고 그리고 홍로는 이렇게 바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6월 말 7월 초에 입상 황산가리 뿌렸습니다. 그럼 7월 달에 황산가리 관주하면 하세요. 7월 하순경에. 8월 달에 인산가리 관주하시고 인산가리 연면하고 그 다음에 칼슘과 조정하고 착색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몰아붙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비가 왔다. 그러면 색이 나다가 돌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초액 같은 거나 인산가리 가지고 관주해서 질소 경합 땅에서 식혀가지고 질소 낮추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고온 건조하다. 그러면 일소 방지마 하든 탄산칼슘을 치든 왁스 같은 걸 연면 살포하든지 미세 살수하든지 아까 설명드린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들을 동원해서 고온 건조를 막아야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온 건조할 때 장마기 때 이런 걸 감안하고 이 패턴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하는 게 후기 비대 2차예요. 후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여유가 있죠.
후지는 보통 11월 초에 수확한다고 보면은 10월, 9월, 8월 엄청 시간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은 1차 비대기, 2차 비대기 착색기에 비료를 나눠 보시죠. 1차 비대기는 16, 8, 24, 15, 35, 뭐 15, 30,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1030, 13 관계없습니다. 야, 이 패턴에서 뭐가 있죠? 질소 가리가 동등하든지 아니면 질소보다 가리가 약간 높은 비료를 써요. 대체적으로 과형을 형성하고 살을 찌우고 광합성 작용을 촉진하면서도 질소 효과를 보는 과정이 대체로 2대 1대 3 비료예요. 2대 1대 3. 16, 8, 24, 2대 1대 3이죠. 이런 비료를 활용하세요. 아니면 1대 1 비료를 하든지. 여기서 인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비료들을 가지고 1차 비대기에 사용을 합니다. 아직 세포 분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차 비대기가 되면은 2차 비대기 보통 8월 하순경 2차 비대기 오겠죠. 중하순경. 이때가 되면 2차 비대기로 넘어고 9월 달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반대로 패턴이 가는 거예요. 질소는 약하게 만들고 인산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가리는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인산하고 가리 위주고 질소를 낮추는 거죠. 낮춰서 이 바란스를 변경시킵니다. 패턴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착색기 수확 한 7, 8주 전쯤 되면은 3-37, 37, 0-52, 34 이런 형태의 비료로 질소를 거의 배제시켜버리고 인산질을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가리는 여전히 유지하는 형태죠. 그래야지 ATP, 뭐 NADPH, 산화환원 효소라든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3인산대사가 활성화가 돼요. 이런 형태의 비료의 패턴을 가져간다. 기본적인 정형이 이러하다라고 보시고 여기에서 장마가 온다든가 건조할 때 그 약간의 변형된 패턴을 같이 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후지의 1차, 2차 착색의 요령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고온건조 시를 한번 보자고요. 고온건조에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런 비대기에서는 어떤 게 있냐. 후지는 마그네슘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아미노산에 마그네슘 넣고 거기에다가 뭐 미량원소나 경우 질소를 좀 더 섞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213 비료하고 아미노산 마그네슘 다 섞어도 돼요. 섞어가 연면살포하세요. 고온건조기에는. 그러면은 활성화가 생기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특히 아미노산 마그네슘 연면시비는 도움이 됩니다. 잎이 바로 다음날 윤기가 흘러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일소 방지 대책 세우시고 고온건조기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살충제 사용하실 때에 포도당이라든가 전분당 같은 거, 트레러즈 같은 것을 500g 좀 섞어서 같이 살포하세요. 잎이 윤기 나고 두꺼워져요. 그리고 밸런스도 괜찮고 해서 이런 형태를 같이 활용해 보세요. 보시고 장마기에는 어떻게 하죠? 반대로 질소를 경합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소 높은 비로 잠시 조금 주춤 중단시키고 탄소 목적이나 인산이나 이런 쪽을 칼슘 같은 걸 좀 더 강하게 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형에서 고온건조 장마기에 대처하는 방향을 복합적으로 사장이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리시면은 내 밭에 이렇게 활용하겠다. 스스로 방법을 만드시는 거예요.